오늘은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같이 설명할 거예요. 예, 근데 그 전에 이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어. 유리함수, 무리함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남은 애가 함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함수라는 거대 파트, 아예 그냥 공통수학 2를 얘기할까? 처음에 뭐였죠? 처음에 도형이었어요. 도형. 그죠? 도형이었고, 두 번째 파트가 논리 논증. 그러니까 집합과 명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애매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학교들이 중간고사를 여기서 자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예, 뒤에 이제 거대한 덩어리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세 번째 덩어리 함수입니다. 그럼 현재 어디까지 했느냐? 함수의 정의, 개념, 용어,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함수, 그 함수의 활용. 그래서 역함수와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한 거예요. 합성함수와 역함수. 그러면 거기를 함수의 개념 파트라고 부른다면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게 뭐냐? 너 이제 함수가 뭔지 배웠잖아. 드디어 함수가 뭔지 배웠잖아. 그러니까 그 함수의 실사례가 무엇인지 배우자 라는 파트가 바로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가 함수의 실사례의 어떤 첫 번째 거리로 맞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함수의 뭐니 해도 함수의 대표, 함수의 뭐랄까 대장은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죠. 그런데 그걸 건너뛰고 요걸 한다는 얘기는 이미 다항함수는 이 함수라는 걸 하기도 훨씬 전에 다루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상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개념, 그러니까 정의역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공역, 치역, 그 그래프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그걸로 제일 먼저 대응시켜 봐야 되는 애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다항함수라고요. 다항함수. 1차, 2차,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배울 고차, 고차 다항함수들. 하고, 그리고 이제 유리함수, 무리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구조로 들어와서 내가 수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어떤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단원 전체의 개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어렸을 때 공부를 할 때 내가 참 이상했어. 정말 정석을 11번 봤거든, 내가. 정석을 11번, 한 권당 11번을 봤어요. 심지어 한 2번 정도는 정석을 필사해 본 적도 있어. 다 써본 적도 있다고. 정석을 따라 베껴본 적도 있다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왜 어떤 단원을 공부하고 지나가서 한 3-4단원 꼭지가 지나가고 나면 앞에 뭘 배웠나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그 단원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면 나는 왜 대답을 못할까? 난 정말 이상했거든, 이게. 내 기억력의 한계는 그거밖에 안 되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심지어 필사까지 한 놈이 돌아가서 다시 이러서 야, 집합이 뭐야? 이러면 대답을 못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근데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고 좀 공부가 깊어지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서 좋아졌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머릿속에 마인드맵이 있는 거야. 마인드맵. 뭐냐? 이 교과과정을 구성한 자의 목적, 교과과정을 구성한 자의 어떤 의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 의도를 파악해 보면 무슨 스토리가 나올지 예상이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가 이제 내 일이 되는 거지. 나의 일이 되는 거야. 나라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 요런 것들을 요런 순서로 전달해 줄 것이다 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한테도 항상 어떤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단원 개관을 해주는 거야. 구조를 설명해 주는 거지.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만들라고. 그러면 이제 야, 유리함수에 대해서 말해봐 라고 하면 무턱대고 y는 x분의 1이요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무슨 함수 계통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거지, 말을. 무슨 함수 계통에 있게 되는 건데, 요 무슨에 들어갈 첫 번째가 다항이고
다항만 해도 뭐 1차, 2차, 3차, 4차, 5차 이렇게 차수로 늘어나니까 많고, 예, 그리고 유리, 고, 물이, 고, 이제 고2에 올라가서 지수고, 로그고, 삼각이고 이렇게 들어가요 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이렇게 6개의 함수를 배울 거예요. 서연이 돌아와. 어디서 무슨 생각을 하길래 남자친구가 헤어지재? 이 사람 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춰준다니까. 넌 지금 내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있어. 봐. 집중해. 이러한 거라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이런 6개의 흐름 중에 이미 함수를 배우기도 전에 했던 녀석과 이제 함수를 배우고 난 다음에 추가의 분량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구조 그대로 2학년에 올라가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를 할 거다. 오케이? 네, 요 3개를 묶어서 다시 또 초월함수라고 부르고 합니다. 그럼 다시 이제 무슨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이 대상을 생각할 때는 이제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에게 요렇게 가르치면 이걸 다 가르친 거야가 돼요. 다 전달한 거야가 돼요. 그 요렇게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방부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방부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뭐냐? 그래프, 방정식, 예, 부등식. 딱 요 구조입니다. 다항함수 기억해 보시면 아, 그래서 그렇게 연결됐었던 거구나 나올 거예요. 방정식 다음에 반드시 부등식이 있었죠. 이해하십니까? 예. 그리고 그 한참 전에 다항식을 다루고 난 다음에 그래프 배웠죠. 어찌 보면 공통수학 1 전체가 다항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단원이었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예. 뭐 어떤 순서인데 그러냐? 이 좌표 평면이라는 게 너희들 고등학교 1학년들의 핫 이슈고 여기다가 원도 그리고 뭐 직선도 그리고 다 그리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이미 배웠던 2차 함수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것들을 그려낸다는 거죠. 그래프가 핵심이라고요. 예, 그려낸다. 그러면 그 안에는 다시 이제 이따가 디테일 얘기를 하겠지만 원형이 있고 변형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방정식은 뭐냐? 방정식은 뭐 근을 구하는 거요. 그거 맞는데 근을 구하는 행위는 조립제법과 근해 공식에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방정식이라는 의미는 그래프와 좌표 평면상에서 그래프와 또 다른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구하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먼저 배우고 방정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을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개수가 몇 개냐, 만나냐 안 만나냐,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몇 점에서 만날 거야, 양수근 몇 개, 음수근 몇 개야, 이런 걸 다루는 곳이 방정식이다. 그리고 여기서 부등식은 그러니까 얘는 등호고 얘는 부등호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 기호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같다는 바로 경계를 뜻합니다. 경계. 여기와 여기. 이렇게 경계가 수직선상에 경계를 만드는 거예요. 경계. 얘가 경계, 얘가 경계. 방정식이 경계를 만드는 행위라면 부등식은 그 경계의 안과 밖 이렇게 따지는 걸 부등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다를 찾아 놓으면 그 같다로부터 높다 낮다가 생겨나거든요. 높은 영역, 얘가 높고 얘가 낮은 영역이 여기, 얘가 높고 얘가 낮은 영역이 여기, 반대로 얘가 낮고 얘가 높은 영역이 여기, 이런 식으로요.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다. 경계가 아니라 영역을 따지는 것이다. 이렇게. 경계와 영역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뭉뚱그려서 다 그래프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거창한 얘기인데 알아들으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항함수 한 개밖에 안 배웠지만 실제로 이 구조 그대로 배웠어요.
이 구조 그대로 배웠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앞으로 그러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너희가 로그 함수를 배우게 된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이 순서로 배울 거예요. 로그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다음에 로그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그리고 로그 방정식 풀기, 로그 부등식 풀기 요 순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무슨 함수자가 붙으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예외적으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데요.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있는데 얘도 그럼 이 수순을 따른다면 유리함수의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배운 다음에 방정식, 부등식 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 때는 그랬죠. 우리 때는. 그러나 우리에겐 좋은 키워드가 하나 있죠. 예, 나의 자식 세대인 당신들에게는 좋은 키워드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교과과정 간소화. 교과과정 간소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그러니 줄여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때 여기를 뚝 끊더니 여기는 고1이 배우고 고1 공통, 문이과 공통이 배우고 이 부분을 이과 애들이 가져갔어요. 이과 전문 단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옛날 요즘으로 얘기하면 미적분이요. 미적분의 방부등식이 유리무리 함수의 방부등식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대략 한 10년 전쯤에 다시 한번 교과과정의 간소화 바람이 불면서 그 책이 폭파가 됐습니다. 기하라는 책이 폭발되면서 얘네도 같이 사라졌어요.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예, 지금의 당신들은 유리무리에 대해서는 방부등식을 배우지 않습니다. 아예 고교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방부등식 없고 지금 유리함수, 무리함수라고 부르는 그 단어는 예, 부재, 소재를 달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맞아요. 예,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원이야 다항함수 배우기 전에 그럼 뭘 했지?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배우기 전에 다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 되는 거겠지.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먼저 알아야 돼? 다항식을 다룰 줄 알아야죠. 그래서 당신들 단원의 1단원명이 다항식과 그 연산이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재성이 자지 말고. 1단원명이 다항식과 그 연산이에요. 2단원명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예요. 3단원이 인수분해고 4단원이 복소수입니다. 여기까지가 다 다항식이란 무엇인가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항식이란 무엇인가?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유리함수의 그래프 해야 되잖아. 그럼 유리함수의 그래프 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유리식이란이죠. 예, 유리식이란. 그래서 당신들 그 단원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유리식과 유리함수라고 써 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리식과 유리함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음 단원 넘어가면 너무 당연하게도 또 뭐 있겠어요? 예, 무리식과 무리함수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유리식과 유리함수 무교재 개념 수업을 해봅시다. 먼저 유리식을 해야 되는데요. 유리식이란 무엇인가? 먼저 유리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는가를 알면 되겠죠. 유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유리수에서 들어봤죠. 그럼 유리수가 뭐라디? 유리수가 뭐였어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맞아요. 유리수 할 때 그게 있을 유자고요. 나눌 리자예요. 그게. 예, 분리하다 할 때 그 리자예요. 나눌 리.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수.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 유리수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뭘 묶어서 유리수라고 그러잖아. 정수가 유리수의 일종이죠.
맞죠? 예, 모든 정수는 다 1분해로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예, 분수가 있었죠. 순환소수는 분수의 일종이고. 아시겠어요? 정수와 분수를 합쳐서 유리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 유리식 그러면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 안에 뭐 들어있을까 얘들아? 예, 다항식이 들어있습니다. 유리식 안에 다항식 들어있는 거 맞아요. 이게 이제 약간 정수 개념이거든, 식에서 보면. 예. 그리고 여기에 분수식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은 관습적인 건데, 너희들 유리수 하면 이게 먼저 생각나, 이게 먼저 생각나? 이게 먼저 생각나지, 사실은. 분수가 먼저 생각나잖아, 유리수 그러면. 아니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억지로 기억을 떠올려서, 아, 맞아. 유리수 안에 정수도 들어있어인 거지. 정수는 그냥 정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유리수라고 말을 할 때는 이렇게 약간 5분의 2, 7분의 3, 이런 분수가 떠올라요. 예, 이거 똑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왜 갑자기 유리식을 다뤄? 이미 다항식이 유리식이었는데, 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밀한 명칭은 저거 분수식입니다. 분수식과 분수함수 배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관습적으로 유리수 그러면 이걸 떠올리고 유리식 그러면 이걸 떠올리니까 그냥 유리식과 유리함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엄밀한 의미에서는 지금 분수식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분수식과 다항식은 그럼 차이가 뭔데? 이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집합이 다른데. 다항식과 분수식. 예를 들자면 3분의 x. 예를 들자면 x분의 3. 원종아. 원종아? 원종아. 거기 가서 앉을 거면 이 새끼야 여기서 앉으면 되지. 어디서 힘든 척이야. 이건 다항식이에요. 어이? 이건 분수식이에요. 그럼 구분점이 뭐야? 둘 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다항식이고 하나는 분수식인데 구분점이 뭘까? 맞아요. 이걸 명쾌하게 하시면 됩니다. 분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분수식이 아니고요. x라고 부르는 우리의 변수가 분모에 가 있는 걸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분자에만 있으면 그건 그냥 개수가 3분의 1인 x의 1차식으로 다항식이 되는 겁니다. 분수식은 반드시 변수가 분모에 있어야 해요. 그런 식을 분수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설명으로 할 수 있는 건 이게 끝이에요. 뭐냐면 이 부분이 별로 학교 시험 문제에도 강조되지 않을 것이고 제대로 뭐랄까 뭘 배웠다는 느낌도 없을 텐데 이상하게 해보면 나 이거 왜 알고 있어? 이럴 거야. 틀림없이. 왜 그러냐? 유리수의 계산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한마디로 분수 계산하고 똑같습니다. 연산의 방식도 똑같고 주의사항도 똑같고 심지어 문제 유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리식을 공부할 때는 딱 무슨 느낌으로 보면 되냐면 분수할 때 했던 걸 x에 대한 1차식 분모에 갖다 놓고 하면 되네. 요렇게 하시면 똑같다고요. 예를 들어 통분하여 연산하기. 그리고 진분수, 가분수를 진분수로 만들기. 가분수, 진분수로 만들기. 그리고 번분수 기억하세요? 번분수 3분의 1분의 5분의 2 이거.
번분수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분모에 가고 요렇게 곱한 게 분자에 가면 되는 방법이에요. 번분수. 또 부분분수. 부분분수. 여러분 중3 때인가 합니다. 중3 때인가 중2 때인가 합니다. 예, 부분분수. 예를 들어 2 곱하기 3분의 1을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분리하는 행동. 분모 두 개를 분리하는 행동. 예, 이거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부분분수. 예, 많이들 까먹을 텐데 이 기회에 이제 분수식의 부분분수를 하면서 이 유리수의 부분분수도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같이 나오니까. 요 책 보면 되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유리식의 연산이라던가 유리식의 계산법이라던가 유리식의 주의할 점이라던가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개념서 공부하는 부분으로 치우도록 할게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옛날 기억 많이 날 거예요. 아, 맞아. 나 분수 이렇게 계산했었지라고. 그럼 두 번째. 유리함수. 정확하게는 분수함수, 더 정확하게는 분수함수의 그래프. 분수함수의 그래프. 요것만 배운다고 그랬으니까. 이걸 하기 전에 우리 다항식 얘기 좀 해보죠. 다항식 말고 2차 함수의 그래프 얘기 좀 해볼까요? 이제 도형의 변환과 이동을 다 배운 입장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기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었는지를 한 번만 기억을 상기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원형에 대한 얘기예요. 원형. y = x제곱. 이것이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순수한 형태의 2차 함수예요. 나는 2차 함수입니다죠. 저는 2차 함수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오롯이 x의 제곱차 하나에 종속 변수 하나.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배웁니다. 뭐 누군가 알려주는 거겠죠. 아니면 자기가 모는 종이에다 대고 1, 2, 3, 4, 0.1, 0.2, 0.3 해가지고 찍어보든가. 그럼 대략 이렇게 생긴 원점을 스치고 지나가는 포물선의 형태가 나온다 라고 알게 됩니다. 원형을 익혔죠? 원형을 익혔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변형에 들어가는데요. 그 변형의 첫 번째가 실수배예요. 요거는 교과 과정에 없어서 다들 그냥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요 부분은 영상을 제가 따로 걸어 둘게요. 도형의 변형에 대하여. 아닌가? 도형에 이동할 때 이미 했나? 아, 했다. 그지? 맞네. 도형의 이동 영상이 있을 겁니다. 실수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아이의 대칭성 그리고 기준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y는 x제곱이 y는 2x제곱이나 아니면 2분의 1 x제곱이 되는 그런 현상. 실수배하여 바뀌는 현상. 요 놈은 얘한테 이런 식의 영향을 끼친다고요. 요렇게 좁아지거나 이렇게 좁아지거나 아니면 뒤집히거나 뒤집혀서 좁혀지거나 넓혀지거나 하는 요런 영향. 두 번째, 평행 이동. 평행 이동.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그러면 얘가 다시 어떻게 돼요? y는 2배한 x-1의 제곱 더하기 3. 이런 게 된다고 그랬죠.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올라간 거예요. x 대신에 x-1, y 대신에 y-3. 그 y-3이 넘어온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보면서 여기 있던 폭이 2짜리 포물선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올라가서 1,3에 자신의 꼭지점을 옮겨놓고 요렇게 되는 거구나 한다는 거 우리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가 꼭지점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했으니까 대칭축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이 완전제곱식을 0으로 만드는 대상 x = 1이 대칭축이구나 이렇게요. 아이고 죄송아. 네,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y는 2분의 1 x였던 애가 왼쪽으로 2칸 아래쪽으로 1칸 이동해서 여기다 꼭지점을 두고 요렇게 생기겠구나 라고 추적하는 것. 네, 요게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사실은 실수배에 섞여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대칭이동. 요렇게 생긴 애를 뒤집는 행동. 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렇게 된다고 그랬죠. 요렇게 되고 그렇게 된 애가 여기 가서 이렇게 옮겨간다거나 이렇게 옮겨간다거나 하는 요런 장면들. 요런 장면들을 우리가 최종적인 모습에서 원형으로부터 이 세 가지 변형에 의해 어떻게 이동되어 간 것인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제가 지금 설명이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발 이거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한번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깨달음이 없잖아? 이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6번의 함수를 6번마다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해요. 아니 뭐 6번까지 안 가더라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따로따로 공부해. 그리고 2학년 올라가서 지수 따로 공부해. 로그 따로 공부해. 삼각 따로 공부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구조가 똑같은 애들한테. 그래서 한 번의 깨달음을 통해 이 6개의 함수를 자신이 자기 안에서 자기 머릿속에서 통일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그러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말 조금만 길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근데 실상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것보다 더 많은 형태가 뭐죠? 더 많은 형태가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이걸 더 많이 만나죠. 이미 변형이 맞춰진 상태. y는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실제로 이거 풀어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걸 더 많이 만나요. 이 형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일반형.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함수의 일반형은 대부분 다 뭐냐면 원형에서 변형이 일어났고 그 변형을 가장 뭐랄까 그냥 심플한 형태로 나열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우야.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해보자면 그러면 실제로 만나는 애가 일반형을 더 많이 만난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도형의 특징을 파악해서 원형으로부터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추적해서 결과적으로 그려내야 한다라는 건데 초기의 방법, 초짜 때의 방법은 바로 표준화라는 작업이죠. 표준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원형에서 변형이 되는 그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2차 함수면 그게 완전 제곱식과 상수항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바꾸고 쳐다보면서 이거는 x제곱이라는 원형이 2배 되었다가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3칸 평행이동한 거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x제곱이라는 애가 2분의 1배 즉 이렇게 펴졌다가 왼쪽으로 2칸 아래로 1칸 내려간 거구나 이렇게요. 얘에 대해서 표준화를 통해 깨닫는 방법이 초기의 연습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 때 우리가 한번 경험해봤죠.
원의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꾼 다음에 중심과 반지름을 구하려면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실수의 여지가 개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수를 해버리면 아예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흘러가거나 아니면 잘 풀었다 하더라도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그러면 이제 뒤에 가서 진짜 문제를 풀어낼 동력을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지? 일반형에서 바로 중심과 반지름을 꺼내는 요령을 알려줬죠. 마찬가지입니다. 2차 함수를 이제 그려낼 때에도 여기서 표준화를 통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로 요령을 익혀버리는 거예요. 대칭축이 얼마지?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거. 꼭지점이 얼마지? 그 값에다가 대칭축 값 집어넣은 값. 그리고 뭐 인수분해에서 근과 지는 애 두 개를 놓고 바로 그려내기 라거나 그 외에 나중에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시면 미분하여 뭐 구하기 이런 식으로 여기다 요령을 집어넣으면 표준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림을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된다. 자,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여기서 끊을게요. 자, 2차 함수가 그러했다. 그럼 나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지? 앞으로의 나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겠지? 맞습니다. 유리함수가 그러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무리함수가 다시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요 과정에 대한 이게 이제 그래프 그리기의 디테일이거든요. 그래프 그리기의 디테일에 대한 통렬한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이 진짜로 이 파트를 이런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를 했다 라고 하면 원래 훌륭한 스승은 짧고 간결하게 얘기하고 끝내죠. 유리함수의 원형, 즉 y는 x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라고 하고 수업 끝 하면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당신들의 몫이라고요. 여기서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표준형, 그 표준형이 풀어 헤쳐진 일반형 공부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하고 노트에 자신들이 유리함수에 대해서 쫙 1년에 수업 노트를 적었다 라고 하면 공부가 완성된 겁니다.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 관계가 되는 거죠. 내가 훌륭한 스승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신들이 훌륭한 제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후로도 말을 계속합니다. 일단 원형 이야기. 요거 특이한 거 등장하죠. 뭐 등장해요? 이 유리함수에 최초로 등장하는 개념과 용어가 있습니다. 뭐죠? 네, 점근선. 네, 점근선. 네, 원형에서는 x 이퀄 0와 y는 0입니다. 다른 말로 x축과 y축이에요. 그러나 확실히 도형의 방정식으로 익혀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x는 0는 이거고요. y는 0는 이겁니다. 점근선, 점차 근접하는 선. 엄밀하게는 영원히 접근하며 닿지 않는 선입니다. 닿으면 점근선이 아니에요. 교점이죠. 아시겠어요? 이쪽으로도 점근선, 이쪽으로도 점근선. 그리고 이 그래프의 개형을 얘기할 때 왜 이차함수의 개형은 포물선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면 분수함수의 개형은 무슨 선일까요? 이게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쌍곡선입니다. 쌍곡선.
나 지금 뭘 쓰고 있는 중이냐면 분수함수의 그래프상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발견한 거 아무거나 말해봐. 동현이 뭐 있어? 특징. 니네가 모를 만한 용어는 내가 말했어. 그럼 네가 알 만한 이 동영상의 특징. 뭐라고? 원점. 뭐? 원점을 안 지난다. 아이씨, 또 기대했네. 씨. 고맙다. 원점도 안 지나고 1,0도 안 지난다. 5,0도 안 지나고 이렇게 안 지나는 점이 한두 개야. 원점. 대칭. 괜히 기대했잖아. 씨. 원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생겼습니다. 또. 그렇지. y는 x.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45도 선을 그어보시면 요 꼬챙이를 꽂고 180도를 돌렸을 때 모양이 그대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y는 x 대칭 자체가 대칭으로 생겼다고요. y는 x 대칭 그래프이다. 또 그렇게 생각해보면 요렇게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요 방향으로 요렇게 돌려봐도 일치하죠. 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기도 합니다. 네, 요 정도예요. 네, 요 정도. 그래서 이런 쌍곡선이라는 내재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수함수의 원형의 특징 정도를 익혀주신 다음에 두 번째, 변형으로 들어가는 거죠. 변형. 변형의 스텝을 밟아보자면 첫 번째, 실수배. 실수배가 되면 y는 x분의 k. 뭐 x 앞에 붙여도 되고 y 앞에 붙여도 되는데 분자 자리가 비었길래 거기다가 k배를 했어요. 그럼 저 k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되죠. k를 1 기준으로 원형이었다가 k를 1, 2, 3, 4 늘려보는 겁니다. 늘려보시고 다시 k를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로 줄여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1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게 되는데 뭐 스스로 해보는 거라기보다는 누군가가 해본 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첫 번째, 점근선은 유지됩니다. 점근선은 그대로 유지되고 대칭성, 모든 대칭성도 유지됩니다. 원래 실수배의 특징이 그랬잖아요. 2차 함수 때도 그랬잖아. y축 대칭인 게 바뀌지 않았잖아요. 대신 이렇게 이 모양이 점점 펴지면서 이렇게 펴지면서 바깥으로 밀려나면 k가 1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k가 1보다 커지면서 점점 커지면 대칭성과 방향성 대칭성과 점근선은 유지되는데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럼 쌍곡선이니까 당연하게도 얘도 바깥으로 밀려나겠죠.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반대로 안으로 그러니까 각을 점점 직각에 가깝게 바꾸면서 점근선도 유지되고 대칭성도 유지하는 그래프로 변환을 시켜오는 이런 양상, 요런 양상은 뭐겠어요? 그러면 k가 0에서 1 사이일 때입니다. 0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면 애가 x축, y축처럼 생기게 돼요. 응? 그리고 이 둘을 합치면 k는 양수다가 되죠. k는 양수다. 그래서 실수배는 늘 대칭 변환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K가 음수로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영역과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의 영역이 있게 되는데 그거 역시나 요렇게 되는 K 이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생각해 보시면요. 그 마이너스 1은 밑으로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내가 분자에 곱하나 분모에 곱하나 똑같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마치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은 것과 같은 효과가 나와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뭐 하자는 거지? y축 대칭시키자는 거죠. 내가 뭘 물어보면 소리내어 대답하는 습관을 좀 가지라고 그래서 안 그러면 자기 머리 안 돌아가요. 내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무슨 대칭이라고 그랬니?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소리내어 y축 대칭이요 라고 하면 안 거예요. 그건 본인 머리에서 나온 거고 내 입에서 y축 대칭이라고 하면 맞지 이거는 인정이에요. 지 머리가 아니라고. 알겠어? 그럼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일로 가죠. 얘를 y축 대칭시키면 일로 갑니다. 요렇게 생긴 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고 K가 마이너스 1에서 0 사이면 역시나 똑같은 패턴으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면 밖으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이렇게 예쁜 기하학적 형상이 되죠. 안 예뻐? 말고 요게 실수배 그리고 평행이동 하게 되면 당연하게 똑같습니다. x자리에 x-m y자리에 y-n 근데 그 마이너스 n은 넘어와서 플러스 n 요게 표준형이에요. 이게 유리함수의 표준형입니다. x-n분의 실수배 더하기 상수항.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도형 중에 어떤 한 녀석을 이제 밀어 올리고 민다 이런 뜻인데 민다. 밀 때 예를 들어서 y는 x-2분의 뭐 3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이건 오른쪽 방향으로 2칸 위쪽 방향으로 1칸 이동한 거죠. 그럼 여기다 옮기내를 그릴 텐데 그 옮기내를 곡선을 먼저 옮기는 게 아니고요. 곡선을 먼저 옮기는 게 아니고 점근선을 먼저 옮기는 겁니다. 점근선. 그러니까 여기 x 이퀄 0 선상에 있던 점근선이 오른쪽으로 2칸 먼저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이 되었겠죠. 그리고 여기 y는 0에 있던 x축이라고 부르던 점근선이 위로 한 칸 이동을 한 겁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이동이 되겠죠. y는 1 이렇게. 그런 다음에 3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실 이 크기 3을 내가 1을 기준으로 얼마나 밖으로 밀었나는 정확히 그리기는 어렵잖아. 정확히 그리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중요한 건 양수다를 보는 거예요. 양수다. 양수면 요 K가 양수일 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쌍곡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1, 3, 4분면이라는 건 점근선에 의해 나뉘어진 4분면 중 1, 3, 4분면에 그려진다. 여기다 디테일을 좀 얹고 싶으면 이 절편 같은 거 표시해주면 좋아요.
예, x에다 0 한번 넣어보세요. 0.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요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쯤 되는 그러한 예, 분수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오랜만에 찍는 유리함수 영상이라 최대한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너희가 반복 숙달 또는 복습할 때 도움이 되고자 길게 말해보려고 했으나 지금 다 쳐조는 관계로 예,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2차 함수 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이게 표준형이라면 우리가 주로 만나게 될 대상은 정리가 끝나고 그 도형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은 표준형, 일반형일 거라고 그랬죠. 일반형. 예, 분수함수에서 일반형은 뭘까요? 일반형은 바로 통분된 결과물입니다. x-2. 얘는 x-2분의 x-2. x-2가 통분되면 얘랑 더해져서 x-2 더하기 3. 예, 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만날 대상은 이 녀석이에요. 위도 x에 대한 1차식, 아래도 x에 대한 1차식. 예. 그래서 이걸 표준화시킨다면 이렇게 분자 부분을 분모와 통일시킨 다음에 뒤에 더하기 3 해서 분리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말하자면 가분수를 진분수 형태로 만들어주면 그게 표준화예요. 그래서 2차 함수 때 했던 얘기 고스란히 다시 하자면 먼저 초기 연습 시에는 요 녀석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일반형을 표준화하는 방법으로 점근선과 이 체크포인트, 양수 이 두 가지죠. 점근선과 양수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령이 생기면 요령을 익혀야겠죠. 요령이 생기면 요것만 보고도 가로점근선, 세로점근선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 이 3이라는 숫자를 얻어내는 방법을 익히는 거죠. 뭐 실제 연습살이 할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빠르게 얘기해 둘게요. 요령. 세로점근선은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분모가 0 되는 숫자입니다. 세로점근선은 분모가 0 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가로점근선은 요 부분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상수항 떼고 x에 대한 1차 두 개를 나눠보시면 돼요. 예, 그게 몫이라고 부르는 녀석이고 그 몫이 바로 가로점근선입니다. 여기서는 x분의 x니까 나누면 1이 되겠죠. 예, 그게 가로점근선이다. 마지막으로 이 3은 어떻게 얻느냐? 3은 이거는 말을 들어야 될 거예요. 예, 이 3은 어떻게 얻어내냐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숫자. 재성아 얼마야? 분모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아니에요. 2입니다. 근데 자다 깨가지고 이거 지금 마이너스인지 모르고 있지. 그러니까 윤우야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숫자가 얼마라고? 그 2를 분자에 넣어요. 얼마야? 그게 얘야. 우연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숫자를 이 분자에 집어넣으면 상수 하나가 튀어나오는데 그 상수가 바로 얘예요. K값. 그래서 딴 건 필요 없고 2를 넣는데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야 음수야에 따라 1, 3, 4분면에 그려지냐 2, 4, 4분면에 그려지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연습을 한 번만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요. 자, y는 x-1분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5 라는 애를 그릴 거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그릴 거냐? 짠, 짠, 짠 1 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3 x는 1을 여기다 놓으면 3
예, 그 3은 1, 양수죠? 양수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집니다. 그리고 요 자리는 2분의 5고요. 요 자리는 마이너스 5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면 요거는 x에다 0을 집어넣어 보면 나오는 숫자고요. 예, 요거는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숫자입니다. 그게 각각 x절편과 y절편이에요. 이러면 완벽하게 그린 겁니다. 분수함수를. 요런 요령. 요거 0으로 만들기, 요렇게 나누기, 그 다음에 1을 여기다가 넣기. 당장은 안 되겠지만 요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리함수의 그래프 이야기예요. 유리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예,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기. 원형이 이렇게 생겼다, 특징은 이렇게 생겼다, 변형을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변형이 마무리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요런 요령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스토리가 시작되는 거, 모든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너 이거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 양이야, 음이야. 너 이거 그릴 수 있지? 그러니까 얘 어디 지나? 예. 너 이거 그릴 수 있지? 그럼 얘의 역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합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배웠으니까. 요렇게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음으로 출발을 해야지. 그래프도 그릴 줄 모르는데 뭐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면 그냥 산 넘어 산일 거예요. 그건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지. 그럼 무리함수에서 똑같은 트러블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요구하는 대로 이 수순대로 공부를 한다면 이제 무슨 함수자 달려 있는 건 다 똑같은 구조가 돼 있다고요. 다 똑같은 구조가. 그래서 무리식과 무리함수, 정확하게는 무리함수의 그래프 단어는 완벽하게 평행합니다. 예, 완벽하게 평행해요. 뭐랑? 유리식과 유리함수랑. 예, 그래서 앞단락에는 한 5분의 1 분량으로 무리식을 다룰 거예요. 무리식의 연산, 유리화, 뭐 없어요. 사실 무리수의 계산하고 완벽하게 동일한 대상. 그래서 뭐 루트 안에 양이 되니 음이 되니 뭐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주로 유리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주의할 연산법, 기타 등등을 합니다. 역시나 당신들의 연습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수업으로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래프 얘기를 해보자면, 이번에도 또 원형 얘기를 하겠죠? y는 루트 x, 이게 아무것도 가감되지 않은 무리함수의 원형입니다. 원형. 어떻게 생겼냐면요, 얘 기원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아요.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y =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었죠. 내가 여기다가 정의역을 양수 이렇게 걸면 어떻게 될 거예요? 양수. 그러면 여러분은 커튼을 0의 왼쪽으로는 닫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밖에 못 보게 됩니다. 절반만 보게 되죠. 그 아이의 역함수를 구해보시면 x와 y의 자리를 바꾼다 이렇게 되죠. y제곱 이렇게. 그리고 x와 y의 자리를 바꿀 때 얘도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y는 양수인 부분이 되고, 이걸 y는으로 정리하면 원래 y는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가 나오는 것이 맞으나 그게 아니라 y는 양수 부분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호가 양수인 루트 x만 등장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리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함수는 한 번도 우리가 본 적 없는 함수가 아니고요. 알고 보면 y는 x제곱 2차 함수의 양의 부분의 역함수가 됩니다. 그럼 역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지?
y 이퀄 x 대칭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그림을 이 선에 대하여 대칭시킨 그림을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이쪽은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y축을 따라 올라가겠죠. 순간적으로 위로 솟아야 됩니다. 위로 솟은 i가 여기서 만나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 요 그래프가 y는 루트 x 무리함수의 원형 되겠습니다. 포물선을 눕혀놓은 케이스. 그것도 영 헷갈리는 사람들은 아예 아싸리 여기다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그걸 윗부분만 완성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y는 루트 x. 그리고 변형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특징을 달자면 y는 x제곱의 역함수 이렇게 생략해서 붙일 수가 있을 텐데, 단연간의 경험상 이 루트가 들어간 최종 일반형을 그릴 때 또 이제 요령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그리면 돼 라고 그 요령을 대응시킬 때 원형이 이거 하나인 거보다는 원형을 4개로 외우는 게 더 도움이 되더라고. 그래서 원형을 4개로 두는 특이한 그래프의 형태를 외우십시오. 이렇게요. 이래도 되는 것이, 보통은 x나 y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이렇게 혼재되는 경우가 많아. 나는 분명히 x에다 마이너스 붙였는데 그게 튀어나가가지고 전체 함수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y 앞에 마이너스가 되거나 이렇게 혼재되는, 대표적으로 유리함수가 그러하죠. 유리함수가 y는 x분의 1이 있는데 여기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잖아? 그러면 이거는 전체의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기도 해요. 다 역할을 이렇게 혼용할 수 있는데 얘만은 안 됩니다. 무리함수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x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와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역할이 완벽하게 다르거든요. 서로 튀어나갈 수도 없고, 여기 있던 여기 있던 마이너스가 요 밖으로 나갈 수 있나? 여기 붙어 있던 마이너스가 이 안으로 스며들 수 있나?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완벽하게 그 역할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원형을 4개로 외워라. 4개로 외워라. 앞뒤가 모두 플러스일 때, 그리고 루트 앞이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x 앞이 마이너스일 때, 루트의 안쪽이 마이너스일, 그러니까 마이너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해서 4방향으로 원형을 익혀둬라 라는 권장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형 들어가는데요. 이 변형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a 루트 bx, 이 a의 역할과 b의 역할이 크기의 측면에서 보면은 역할이 같은데 부호의 측면에서 보면 역할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요렇게 된 애가 위로 솟아 올라가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진다. 밑으로 내려오면 작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낫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때는 이제 절대값 이야기가 돼야 될 거예요. 절대값 이야기. 절대값으로 커진다, 절대값으로 작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A나 B의 절대값이 올라가면, 커지면 이렇게 되고 작아지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별거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평행이동이 이제 맞춰진 일반형 이야기인데, 일반형이라고 해봐야 A 루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정도예요. 이게 일반형입니다. 일반형. 그리고 얘만은 요령이 딱히 필요가 없는 게 표준화를 시키잖아요. 이걸 표준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 고작 B로 묶인 X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D. 달라지는 게 없어요, 거의. 예. 요는 B로 묶어서 여기를 평행이동 양을 좀 보는 정도? 그게 다라고요. 그게 다니까 평행이동 양을 확인하시고 그 평행이동된 위치에 가셔서 예를 들면 마이너스 B분의 C, D 정도 되겠죠, 여기가. 요거 0으로 만드는 애, 그리고 요 숫자. 만큼이 평행이동이니까 그 자리가 뭐 되냐? 그 자리가 얘가 됩니다. 얘. 얘가 원래 원점에 있었잖아요, 지금. 원점에 있었으니까 내 펜의 시작점이 옮겨지는 자리가 얘가 0 되는 자리, 그리고 얘가 있는 그 숫자 그대로가 꼭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뭘 확인하시냐? A, B의 부호의 조합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양이고 B가 양이면 여기다 꽂았던 펜은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시겠어요? A가 음이고 A가 양이고 B가 음이면 여기 꽂았던 펜은 이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대로 A가 음이고 B가 양일 때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둘 다 음이 되었을 때에는 이 방향으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방향의 문제. 그래서 이 A, B의 그 조합을 가지고 내가 어디를 보낼까를 따로따로 생각하기에는 막 대칭이동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대칭이동을 여러 번 해야 돼서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싸리 원형을 4개로 외우는 게 편하다는 거죠. 이 네 방향 중 어느 방향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가의 결정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얘는 이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게 좀 간단한 대신에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방정식 문제가 등장합니다. 무리방정식은 아닌데 그 무리방정식이 아니더라도 직선과의 교점 얘기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으로의 어려움이 조금 있다. 그거 외에는 그래프 자체의 원형과 변형은 크게 어렵지 않다. 요 정도 얘기를 해둘게요. 지금 아마 무리함수 공부를 미리 해본 사람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감이 오는 게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문제 유형이 들어있으면.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이 첫 번째 강의 영상은 되게 막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스스로 공부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그런 말이 그런 말이었구나. 얘가 왜 요런 순서로 요렇게 말하는지를 깨닫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유리 무리함수의 무교재 개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